네, 경희 비례탄의원의 강지춘 원장입니다. 자, 엊그제 토요일 날 저희 한의원에 광택태선 환자분이 내원을 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했고 진단을 받아서 광택태선이라고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하는데, 이 광택태선을 정말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도 별 치료 방법이 없어서 그동안의 치료를 못하고 있다가 저의 유튜브를 보고 내원한 케이스인데요. 이제 경희 피레토 한의원은 모든 질병을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광택태선 또한 치료가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쉽고요. 치료 사례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태선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근본적인 치료는 할 수 없잖아요. 자, 오늘 환자분의 사진을 가지고 광택태선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적인 증상들 분석하고, 또 환자분이 앓고 있는 그러한 다양한 증상들을 심층 분석함으로 해서 광택태선에 대한 치료 방향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이분의 그 광택태선의 사진입니다. 실은 어떻게 보면 살짝 빛이 이렇게 반질반질 하거든요, 이 부위가. 그리고 이 융기된 부위가 바로 태선화된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은 사마귀 모양처럼 돼 있고 구진처럼 돼 있기도 하죠. 그런데 또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면은 확실한 이제 조직이 두터워져 있는 태선으로 파악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살짝 빛이 나기 때문에 광택태선으로 이렇게 진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도 광택태선이라 진단 내릴 수도 있고요. 또 편편 사마귀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조직이 융기가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다양한 부위에서 수십 개의 태선, 구진양, 태선이 돼 있잖아요. 저기는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을까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저는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질병의 시작은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세포가 손상을 받는 순간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의 합성에 장애가 생기죠. 자, 그럴 때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코어 템퍼러처라는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자, 체온이 떨어지는 순간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명령을 내리죠. 손발끝에서 모공을 닫아라라는 이야기죠. 자, 모공이 닫힌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합니다. 자, 몸에서 열은 발생합니다. 열 에너지가 원활하게 방출이 안 될 때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려서 방출하게 되죠. 바로 그러한 쏠린 부위에 열 에너지가 중첩 교차되죠. 그래서 이러한 태선 하나하나의 부위에서는 열 에너지가 중첩 교차되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열 에너지가 중첩 교차된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죠. 자, 피부의 온도가 올라가는 순간 표면 장력, 끌어당기는 힘은 약해지고 밀어내는 힘, 억력이 강해진다 그랬습니다. 자,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낼 때 우리가 조직은 돌출, 비대, 팽창하게 되죠. 바로 이게 조직이 돌출되었거나 또 비대되었거나 팽창이 된 하나의 현상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열 에너지 중첩 교차된 부위에서는 전반적인 형태로 다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태선의 형태, 조직의 변형, 조직의 융기, 돌출이 왜 발생했는지, 조직이 왜 두터워졌는지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은 아울러 가름증까지 있거든요. 가름증은 왜 생기죠? 모공이 닫혀서 열 에너지가 원활하게 방출이 되지 못해서 강제적으로 몸 밖으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때 가려움증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은 여성분인데 생리할 때마다 생리통 약을 먹고 있었답니다. 그럼 왜 생리통이 생기느냐라는 이야기죠. 배란기 때는 통증이 없는데 생리가 있을 때는 통증이 있단 말이죠.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통증은 하나의 어떠한 힘이 가해졌을 때 생기는 증상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생리통이 생겼다는 소리는 바로 저의 이론대로 생리 전후에는 심본도가 더 내려가고 모공은 더 닫히고 열 에너지 쏠리면 자궁 내막으로 확 열이 쏠릴 수 있죠. 그럼 자궁 내막의 피본도는 올라가고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억력이 강해진단 말이죠. 바로 억력이 강해질 때 생리통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생리가 끝나고 나서 배란기가 되면 심본도가 서서히 올라가고 모공은 열리고 그럼 피본도는 내려갈 수 있죠. 그러니까 억력은 약해져서 생리통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왜 생리통이 있고 없고 그 생리 전후의 주기에 따라서 왜 발생하는지 여러분들은 또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분의 그러면은 다양한 이러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치료해 줘야 될까요? 생리통도 치료하고 가려움증도 치료하고 또 이분은 땀도 잘 나지 않습니다. 피부도 건조합니다. 자, 그것도 이해가 되시죠? 자, 피부도 건조하고 땀이 잘 나지 않는 이유는 심본도가 내려가서 모공이 닫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간혹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본도를 측정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자, 심본도가 내려가면 우리는 생존의 본능 네 가지가 생긴다고 그랬죠? 어떤 경우죠? 심본도가 내려가면 생리적, 병리적 현상 네 가지. 자, 첫 번째 피본도 올라간다. 두 번째 모공이 닫힌다. 세 번째 땀의 분비는 줄어든다. 네 번째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억력이 강해진다. 이 네 가지 현상만 이해하신다라면 모든 질병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아낸 피레토세라피적인 관점에서 찾아낸 생존의 법칙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네 가지 현상은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라면 여러분은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그렇다라면 이분은 광택태선과 생리통과 가려움증과 피부 건조증과 무한증 동시다발적으로 치료할 때만이 아주 근본적으로 치료될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해 줘야죠?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끌어올려라.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추라.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될 때 어느 한쪽으로 열 쏠림이 현상이 없어지고 그때 피부 온도는 내려가게 됩니다. 자, 모공은 열리고 피부 온도가 내려가죠. 표면 장력은 강해지고 끌어당기는 힘은 강해지고 밀어내는 힘, 억력이 약해진단 말이죠. 그때 조직은 돌출비대 팽창하지 않고 태스는 그냥 치료될 수 있다는 거고요. 모공이 열리니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낼 필요가 없죠. 가름증은 사라지고. 모공이 열리는 순간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자연적으로 땀 분비도 원활해지고 피부 건조증도 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생리통도 자궁으로의 열 쏠림이 없으니까 생리통도 사라지는 거죠. 자, 이렇게 심본도 올리고 피본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치료를 할 때만이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한 치료 방법으로는 한방의 약물요법, 식이요법, 생활요법, 운동요법이 있죠. 한방의 약물요법으로는 심본도를 올려주는 온중산안지제, 또 피부의 염증을 치료해주는 청열 해독지제, 모공을 열어주는 발한 해표지제와 같은 약효가 있는 약재들을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대표적인 게 저희 한의원에서는 피레토탕, 피레토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식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죠. 심부 온도에 영향을 다 주는 거죠. 자, 저는 오늘 말씀드리지만 현미보다는 백미를 더 드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현미는 끝입니다. 소화가 덜 되고 분해가 덜 되고 산화가 덜 되고 산화열 발생이 덜 되는 겁니다.
그럼 현미를 먹으면은 원활하게 신부온도가 원활하게 올라가지를 못하고 오히려 내려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백미는 부드럽습니다. 탄수화물도 많습니다. 탄수화물에서 ATP 발생이 원활해질 때 신부온도는 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거리 하나라도 저희 피레토적인 관점에서 음식을 드시는 게 월등히 치료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부온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만 가지를 저희들은 생화학적인 관점, 인체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양학적 관점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러한 하나하나의 이제 분석을 우리 한의원에 내원하게 되면은 자세한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생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를 저희들은 또 파악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 광택태선 절대로 불치병 아닙니다. 치료는 쉬운데 중요한 것은 그 질병명이 아니라 치료 방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치료 방법이 잘못될 때는 절대로 그 어떠한 병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광택태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